네, 여러분들 4시 방송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 한번 풀어드린다고 했죠. 지금 파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디까지 보면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고, 사실상 여러분들 포스코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저점은 절대 아니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친구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실적 발표죠. 혹시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실적 발표입니다. 대세는 리튬, 포스코 시총이 현재 반년새 2배가 됐어요. 반년새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시총이 2배가 됐다는 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 관련으로 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포스코 DX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643억, 예, 상반기 영업이익이 643억,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343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 일단 전년액이 한 137억 가까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대략 한 30%죠. 30% 정도 많이 올라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이면 전분기 대비해서 85%가 올랐다는 거예요. 85%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총도 2배가 올라갈 만하죠? 85%의 이익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뭐 만 원에 사서 천 원에 사가지고 1,100원에 팔아서 이렇게 10%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주식을 산다는 건 뭐예요?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으려는 목적이죠. 배당금. 내가 투자를 한 만큼 배당금을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배당금도 당연히 커질 거예요. 당연히 커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또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에 투자한 만큼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천 원에 사서 1,100원에 파는 이런 주식보다는 이런 배당금을 챙겨가는 주식 방법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85, 이거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네. 예, 무튼 이렇게 다시 1조 클럽을 복귀를 했다. 철강, 리튬. 리튬이 사실상 이번 연도에 상승한 주요 이유죠. 주요 이유죠. 그래서 리튬 광산을 발견을 해서 광산이 호수인가요? 호수? 호수. 호수의 가치가 몇 억이라느니 몇 조라느니 이런 얘기가 한창 떠돌았을 때부터 포스코 엠텍의 가치라던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이런 친구들도 다 같이 올랐다는 거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이게 오늘 발표 났어요. 오늘. 그래서 실적이 이제 18일이죠. 오늘이.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공시를 보더라도 포스코 DX의 실적 발표가 오늘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친구들이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될런지, 아니면은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딱 실적 발표한 이후, 오늘이 딱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굳이 또 오늘 여쭤보시는 분이 있길래 또 풀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포스코 홀딩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 신고가 자체는 아니에요. 예전에 거진 76만원까지 올랐었던 때가 2007년입니다. 2007년. 이때 당시에는 한창 철강, 2차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철강 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때였죠. 그러고 나서 철강들이 조금 이렇게 죽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리튬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연봉으로 보면 좀 더 간단합니다. 좀 더 간단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있는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지지라인을 받았었던, 혹은 저항대에 맞았었던, 지금 저항이라는 거죠. 지금 딱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 친구 60만원 부분의 저항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원과 60만원 요 사이에 저항대를 좀 맞고 있는데 이미 실적 발표는 끝났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왔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미 작년 대비 뭐예요? 실적은 85%가 올랐는데 주가는 어떻게? 2배가 올랐어요. 주가는 100%가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미 얘가 주가가 실적이 오른 만큼은 선반영해 있다는 거죠.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저평가다, 고평가다? 사실은 좀 고평가죠. 사실은 좀 고평가. 뭐 미래를 본다 하면은 얘가 뭐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뭐 내후년도 그렇고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 지금이 저평가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얘를 지금 팔아야 되냐? 고평가면 얘를 지금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얘가 고평가지만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도 훨씬 고평가인데 얘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럼요, 여러분들. 주가는 고평가, 저평가가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의 흐름 또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들이 뭐 매수, 매도를 하는 이유, 뭐 외인, 기관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딱 914포인트 코스닥이 1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914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딱 저항대에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서, 이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가 딱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했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뭐를 잘 잡아야 된다 했어요, 제가. 뭐를 딱 잘 잡고 대응을 하면 문제가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뭘 잘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 기억하시겠죠? 뭐만 딱 잡으면 돼. 뭐만 딱 잡으면 돼. 여러분들 감일까요? 뇌동매매? 맞아요. 손절가. 여러분들 손절가만 딱 잡고, 그리고, 정신을 딱 잡고, 정신도 맞아요. 정신 딱 잡고, 항상 말씀드렸었지, 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그래요. 대답만 잘하지. 손절가만 딱 잘 잡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들어가도 손절가만 잡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지지라인을 지지라인 딱 잡고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순간 뭐예요? 이 수익을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가파르게까지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조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RSI가 80을 좀 넘었기 때문에 슬슬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슬슬.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50만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0만원 부근 저항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지지라인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절반 정도는 이 친구가 주가를 다시 빼고 지지라인에 쌓을 경우가 있어요. 얘가 정말 깊게까지 지지라인을 쌓는다 그러면 45만원까지도 떨어져서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높은 시점에 들어가기보다는 50만원에서 지지라인을 쌓아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서 50만원에서 쌓아준다 하면은 50만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지라인 쌓아준다 하면. 그러면 거기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대신에 손절가를 딱 정확하게 47만 5천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손절가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오래 봐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은 45만원을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5만원을 지지라인으로 삼고 이 45만원이 이탈이 없다면 당연히 더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고 45만원을 이탈하면서까지 얘가 지지라인을 못 쌓고 그냥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땐 그냥 45만원 부분에서 입결을 해주셔도 되고 근데 나는 포스코홀딩스를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들고 갈 거다.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가 40만원까지 떨어지든 35만원까지 떨어지든 30만원까지 떨어지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30만원 밑에까지 떨어지면은 당연히 더 담을 수 있는
마주 바게스일 자리가 오겠죠. 바게스일 자리가 올 거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 부분에서 더 담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굳이 얘를 들고 가면서까지 손실을 보면서까지 오래 들고 가기보다는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얘를 또 5년, 10년 들고 가는데 내가 고점에 잡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잡은 자리 절대 저점 아닙니다. 저점 아니고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고점에 굳이 잡았는데 이걸 들고 가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 떨어지면 다시 잡는 게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도 상당히 고점이에요.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얘도 25,000원 부근을 딱 지지라인으로 삼아서 25,000원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얘가 2만원까지도 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이탈하는 순간 내가 여기 25,000원에서 2만원까지 버리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도 수익을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25,000원 이탈하는 순간 익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익절을 해버리면서, 그리고 얘가 더 떨어지면 차라리 밑에서 다시 잡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만큼까지 이평선을 벌렸으면은 조정은 무조건적으로 옵니다. 조정은. 이 에코프로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도 올라갈 때 물론 가파르게 올라간 구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갔을 땐 어떻게 해?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을 땐 반드시 조정이 오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을 굳이 여러분들께서 내가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지 말고 얘가 조정을 받을 때 그냥 익절을 해주시는 게 낫겠다. 얘는 25,000원 이탈 시 익절을 해주시고 다시 밑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 조정받을 때 적어도 2만원. 진짜 안 받는다 하면은 22,500원. 진짜 안 받는다 하면은 22,5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쌓으면서 이 5일선, 21선을, 11선, 21선 좀 땡겨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내가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될 때는 언제냐? 라고 했을 때는 얘가 22,500원, 2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훨씬 더 떨어졌을 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올라탔다. 나는 얘가, 손절 라인 정확하게 지킬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얘가 좀 더 갈 것 같아서 난 지금이라도 올라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올라타셔도 돼요. 대신 뭐냐? 25,000의 손절 라인은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여러분들?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안 되는 종목은 없어요. 사셔도 돼요. 그리고 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친구들은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스틸리온은 이 가파르게 올랐던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오고 가파르게 조정 오고 가파르게 오고 가파르게 조정 오고 또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조정 오고 있죠. 가파르게 조정이 오고 있는데 얘는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6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6만원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6만원 부근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6만원 그리고 5만 5천원 부근에서 조금 더 분할 매수 해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6만원, 5만 5천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딱 보시면은 그 수렴과 발산이 너무나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 친구가 딱 좋게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모였다가 퍼졌다가 또 퍼졌으면 어떻게 해요? 모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얘네들은 모이려면 어떻게? 퍼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모였다가 퍼졌다가 모였다가 퍼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모일 때는 어떻게 해?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였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구간이다. 어찌됐든 모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쌓을 때 이게 여러분들 짧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 2, 3주? 2주에서 3주 정도 지지라인 쌓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지라인 쌓아준 다음에 보는 슈팅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한 3개월, 4개월 동안 지지라인 쌓았던 흔적이 있죠? 이 3개월, 4개월 동안 지지라인 쌓아준 다음에 이평선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슈팅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차트들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얼마나 모여주냐, 그리고 얘가 지금 지지라인을 쌓고 있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로 맨날 이 친구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안 가지 않아요. 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까지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얘는 신고가 구간이 왔는데 지금 현재 지지라인을 3만원에서 32,500원, 32,500원에서 35,000원 이 사이를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운봉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깔끔하게 좀 쌓아주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한 번씩 장 초반에 한 번씩 튀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지라인 쌓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고 쌓으면 얘가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33,000원, 지금 이제 뭐 32,500원까지 한번 보고 32,000원, 보수적으로 32,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얘가 슈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밑으로 가는지, 지지라인 쌓는다고 해서 당연히 위로 갈 거라는 생각은 아니랬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3만 원, 32,000원, 32,000원 손절 라인 잡고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됩니다. 물론 손절 라인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 친구들이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오늘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봐봤자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이번 주 길어봤자 이번 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 손절 라인, 지지 라인 이런 부분만 이탈을 안 하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고점이죠. 이 친구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고 얘는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지지 라인이 47,000원 부근, 47,000원 부근을 지지라인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틀, 3일 정도 지지라인을 쌓아주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죠. 장 초반에 좀 들썩들썩 하다가 거진 3일 동안 이렇게 지지라인을 쌓고 있는 흐름, 47,500원, 47,000원까지 손절라인 잡아주시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는 얘가 가나 해서 비중을 더 실지 마시고 그냥 그런 친구입니다. 장 초반에 그냥 엉덩이 신나가지고 들썩들썩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지지라인을 잘 쌓다가 얘가 이 장 초반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장 후반까지, 우리가 딱 오전 방송 있죠. 딱 오전 방송까지 이 친구가 아직도 들썩들썩 한다.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고, 얘가 지금 3일 정도 지지라인을 쌓고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엠테이크하고 포스코 스틸리온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이 숨차.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친구는 오늘 슈팅이 좀 나와준 친구죠.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좀 내일 하락을 해서 좀 더 봐야 돼요. 내일까지 슈팅이 더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면 또 지켜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거면 더 지켜봐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면 얘가 과연 또 신고가를 갈 건지, 내일 더 움직임이 나올지, 시간에서 흐름은 어떤지, 뭐 이슈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장대 양봉이 좀 지지 라인을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구간은 여기인데 이평선 121선은 여기 있어요. 한참 멉니다. 한참 멉니다. 물론 얘가 121선까지 한 번에 추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이평선은 끌어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찌되었든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뭐 30만원 부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라고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리튬주들이 좀 잠잠했어요. 리튬주들이 잠잠했죠. 잠잠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2차 전지가 가는데 리튬이 안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안 가는데 리튬이 안 간다고? 그러면은 내일은 리튬인가?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와 리튬은 사실상 2차 전지가 가게 되면은 그 수급을 거의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리튬도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수급이 다 2차 전지에 가 있거든. 솔직히 그 2차 전지 친구들도 좀 무겁죠.
시총이 꽤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리튬을 살 수 있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그쵸. 리튬이 안 움직여서, 네, 맞아요. 그래서 리튬이 안 움직이는데 2차 전지가 간다. 그러면은, 리튬을 한번 봐야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나와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오늘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쯤에 흑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 없으시면은 굳이 지금까지는, 시간에 또 움직이네요. 흑연, 유니온 머티리얼, 상보, 이 친구들이 아까 움직였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은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상보 아까 들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시간의 흐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도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뭐 카톡을 주시거나 방에 남겨주시거나 해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시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오전에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